네, 이번 시간은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다 라고 하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관성이 나와. 관성이 나오는 이유는 운동량과 충격량, 관성까지 묶여지면 우리가 뉴턴제 1, 2, 3법칙이 완성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요 계산 문제까지 포함된 건 운동량과 충격량이지만 우리가 관성 문제가 반드시 등장해요. 가보자. 첫 번째 보시면 관성 이렇게 나와 있죠.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애들도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정지한 상황을 잘 읽기 때문에 정지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성에 해당하는 정지관성 그리고 운동관성 이거 포함해서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가 더 강한 관성이 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질량이 클수록 잘 체크합니다. 속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속도가 0인 즉 정지 상태에서는 우리가 질량을 상관없이 관성이 작은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질량이 크면요 얘를 움직이게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과 비례한다 너무나 중요하고 관성이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좀 더 의역할 수 있는데 정지한 거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당연히 질량 요거 떠올려야 돼. 그리고 기차 자동차 이것도요 질량에 해당하는 비교예요. 그래서 출발시키기도 어렵고 멈추게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예시로 많이 등장하고요.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멈추게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랬죠? 무거운 공일수록 정지시키는데 더 큰 힘이 든다. 쉽지 않다. 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지 상태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 이렇게 얘기할 때 관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운동을 먼저 떠올리기 좋다 보니까 반드시 정지관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갑작스러운 출발, 요게 많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거든. 그러한 정지 관성의 주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어 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종이를 살살살 속도가 느리게 당기면 동전 같이 따라올 건데 종이를 확 당기는 거야. 그러면은 동전은요 자유낙하합니다. 우리가 중력 파트에서 배웠던 요 자유낙하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나는 정지하고 있었고 정지하고 싶어 동전 입장이죠. 먼지를 요즘에는 이렇게는 잘 안 털지만 이불을 두드려서 밀면서 먼지가 정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도록 이렇게 떨어뜨리는 원리예요. 그러고 나서 운동관성에는 오히려 운동자는 잘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했고 얘는 장애물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에 걸려서 내가 운동하는 요 방향으로 방해를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마찬가지로 승객인데요. 앞으로 몸이 쏠리는 이러한 경험 대부분 친구들 다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 관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망치 요 헤드가 헐거울 때 아래로 얘를 쿵쿵쿵 치면 그러면은 운동하고자 하는 요 머리가 내려갈 때 멈춰지는 장애물을 만난 거지. 그래서 꽉 맞물리게 되는 이러한 과학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헤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체형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예시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관성과 실을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죠. 얘도 실을 당기는 요 속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성이 활용되는지, 관성이 적용되는지 이걸 볼 건데 일단 추에 위아래에 실이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 실을요 천천히 체크해보고 추의 위아래 실에 매달려 있는데 아래쪽 실을 빠르게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고 있지?
그러면 아까 요 동전을 우리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을 때는요, 추의 무게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끊어지는 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실이 끊어지면서 추의 무게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빠르게 실을 당기면 우리가 일상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아래쪽 확 당겨본 이런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추가 그때 정지관성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자리에 있고 같이 당겨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 실만 당겨지다 보니 얘 밑에가 끊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시 많이 나오는 게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우리가 중력 파트에서는 뉴턴 사고 실험 경험해 봤는데 실제로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실험을 사고로서 결론에 도출하는 그리고 팩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정리된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냐면 이렇게 마찰이 없는 빗면 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쇠구슬의 운동을 우리가 예측했을 뿐입니다. 일단 볼게요. 처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를 우리가 H로 이렇게 뒀을 때 처음에 낙하시키는 굴리는 요 위치, 요 지점이랑 동일하게 동일한 H만큼 다시 올라온다라는 게 사고 실험의 핵심이야. 어떤 상황? 마찰이 없는 상황이요. 그러면 반대편 빗면의 경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러다가 가운데서 멈춰버리지. 그치? 마찰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다가 얘네들의 경사를 달리하다 못해 수평이 되겠어. 그랬을 때요. 이렇게 달라진 경사에서도 동일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수평이 된다면 관성에 의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조건은 뭐다? 알짜임이 0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찰이 없을 때 이게 대전제가 된 거야. 됩니까?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좀 더 리뷰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갈 건데요. 관성 법칙은 뉴턴 제1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전제가 뭐냐? 알짜임이 0일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사고했을 때 아까 수평면에서 쇠구슬이 등속 직선 운동했죠? 이런 부분으로 관성 아니라 관성 법칙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됐습니까? 가속도 법칙은 뭐냐? 뉴턴 제2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알짜임이 작용할 때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힘의 크기와의 관계, 질량과의 관계 이거를 해석할 건데 요거는 일단 박스를 쳐놓든 정확하게 하이라이트 합니다. F는 ma다. 오늘 계속 같이 활용하게 될 거고요. 가속도의 정의랑 좀 같이 활용될 건데 가속도의 정의 A는 데타 t분의 시간당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거라서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서 운동량 P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X, Y축에 해당하는 이 물리량이 무엇인가 요거를 잘 봐야 되겠지? 그래서 F는 MA, F랑 A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로 해석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로 나왔는지 가속도로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인지 힘인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질량과의 관계를 가속도랑 봤더니 F는 MA 이쪽으로 뽑아볼게요. F는 MA에서 우리가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m분의 f. 그래서 이 질량과는 반비례 관계더라.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물론 힘이 일정하다 이렇게 통제시켜 놓는 변인이 있겠죠. 그때 조건들 잘 봅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통과의 요 역학 파트 물리에서는 도르래나 이런 것들이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예시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 본 수업에서는 살짝 뒤로 넘길게요.
세 번째, 뉴턴 제3법칙입니다. 이거는 작용-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작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할 때, 피드백할 때 많이 얘기하게 될 건데, 한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게 힘을 작용한 것만 두드러져서 보일 수 있거든. 그렇지만 힘을 받은 B도 A의 크기가 같은, 그래서 FAB, FBA, 그런데 방향만 반대인 이렇게 부호로서 우리가 표현하게 될 거야. 이것을 작용에 반하는 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가 이게요. 로켓 연소가스가 작용 반작용, 요 화살표 의미 잘 보세요. 발과 땅, 걷는 거, 뛰는 거. 우리가 땅을 미는 것만 좀 초점이 맞춰지지만 땅도 우리를 민다. 노래 젓는 거나 지구와 달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힘의 평형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힘의 평형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돼. 그래서 F1과 F4에 대한 요 예시 잠깐 볼까요? 지구가 책을 잡아당깁니다. 책상면이 책을 떠받친대요. 그래서 누구냐라는 요 A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로가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F1 얘도 책, F4 얘도 책, 요렇게 돼서 동일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평형 관계를 따져낼 수 있어요. 요거 예시로서 차이점 잘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에서 작용 반작용의 얘냐 아니냐 이런 것들 걸러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메인 운동량 요걸로 들어가 보자. 네, 운동량은요, 우리가 이제 기호로 더 많이 쓰고 해석하게 될 건데요. P라는 요 기호로 쓸 겁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건 물리에서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 힘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운동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나 오른쪽 자주 두게 되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을요. 마이너스나 왼쪽 이런 식으로 물론 위아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절대적이다. 이게 아니라 기준을 항상 뒀을 때 반대 방향에 이렇게 부호나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를 방향성까지 신경 써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기, 방향 요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우선은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수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기호로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물리량, 운동량 요는 P라는 기호를 쓸 거고 질량 M, 속도 V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P는 MV, 오케이? 운동량이 크다라는 요 표현은 어딘가로 요 운동한 물체가 가서 충돌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충돌량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 그것은 어떻게 누구의 요인을 따라가느냐라는 건데요. 질량은 방향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속도, 속력 아니지? 속도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위, 대표 단위 아셔야 됩니다. 단위 한산 나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량이 같은 또다시 질량을 통제시켜 놨네. 그런 상황에서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요 얘기를 수식으로 접근한 걸요.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랬을 때 PA와 PB에 해당하는 상황을 비교해라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써보면 스몰 m 그리고 v 대 스몰 m 그리고 라지 v. 물론 요걸요. A, A 이런 식으로 첨자를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질량이 같다라고 질량을 통제시켜 놓은 일정하게 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질량을
지어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운동량에 해당하는 건 무엇에 비례하느냐? VA, 속도, VB. 속도 B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C를 또 비교해 볼까요? PB, PC. 이런 상황에서 M, 첨자 그냥 같이 쓸게. V, B. 이렇게 되지? 그리고 M, C, 그리고 VC. 요렇게 사실 스몰과 라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호들은 다름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썰미 있게 그림도 그래프도 상황적인 거를 잘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야 과학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같다라고 속도를 우리가 이번에는 일정하게 통제시켜 놨으니 속도에 대한 걸 지어주고 그러면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운동량의 비가 비례하더라. 물론 이렇게 반드시 하나의 요인을 통제시켜 주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고 둘 다 동시에 변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를 정말로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받았지. 힘을 받았을 때 질량이 변하니 속도가 변하니 이런 거야. 힘을 받으면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요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기호를 써보면 데이터 P는 나중 운동량 P2 처음 운동량 P1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M 안 바뀌어? V2 마이너스 M V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변하지 않는 질량으로 묶어서 얘네들 V2-V1 또는 여기를 데이터 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과 운동량 T와 P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에 기울기 의미를 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울기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기울기의 의미를 바로 보고 물리량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건데 얘들아 그랬을 때 얘 지금 가로의 물리량이 시간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가 데이터 T가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요 데이터 P 요걸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거야. 가볼까요? 기울기의 의미가 데이터 T분의 데이터 P다 라고 한 방금 만나본 요 데이터 P 요게 조금 이제 반가워야 하는데 얘네들의 상황을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요렇게 M 데이터 V로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다시 써볼게요. 데이터 T분의 M 데이터 V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나 만나봤던 수식들을 좀 익혀간다면 데이터 T분의 데이터 V에 해당하는 이게 뭔지 기억납니까? 바로 가속도다 이거야. 그래서 MA 입에 붙어있지? F는 MA. 그래서 힘이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다음 무조건적으로 외운다라기보다 계속해서 그래프의 X축 확인, Y축 확인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 실력이 단단해질 때까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의미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충격량에서도 또 알아볼 거고 운동량이 증가한다 라는 부분에서 운동량이 증가, P2가 증가하는 상황 이렇게 돼서 처음 MV, M은 그대로죠. 근데 V 프라임, V가 달라졌다, 변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데이터 P를 처음 운동 방향 여기 운동량의 방향으로 줬을 때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요. 슈트트랙에 우리가 계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서로서로 뒤에서 운동 방향으로 등 허리춤을 밀어주지 얘들아.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운동량이 감소할 때는 뭐냐? 이게 좀 안 보여서 운동량이 감소할 때는 얘들아
데이터 P의 방향, 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 방향이 처음 운동량의 요 방향과 같지 않다. 요거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으로부터 나중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수식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갔는데 내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막 친구가 반갑다고 앞에서 마주해서 인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로 연결할 수 있겠죠. 됩니까?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이것도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통가에서 메인 단원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고적인 설명은 라이브에서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잠시 궁금하더라도 우리가 좀 뒤로 이렇게 넘길게요. 다음 충격량으로 갑니다. 충격량은 말한 것처럼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도 충격을 받을 때는 반드시 힘을 받거든. 그래서 크기와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크기,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 F가 필요하고요. 그 힘을 얼마 동안, 대표 단위가 초이기 때문에 몇 초 동안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F와 T에 해당하는 요게 델타가 붙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수식을 정리해보면 밑에 나와있죠. 충격량 I입니다. 힘 F 델타 T로서 우리가 I는 F 델타 T 이렇게 쓰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봐. 힘은 방향성이 있는데 시간은 방향성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방향을 충격량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에 해당하는 건 항상 힘의 크기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시간인 그래프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제 아까처럼 운동량 P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힘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죠. 항상 습관 X, Y축, 가로, 세로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 정리하고 그래프 들어가 볼게요. 단위의 대표 단위, 충격량의 단위는요. 힘에 해당하는 F, 뉴턴, 그리고 세크예요. 그런데 대표 단위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여기 조금 칸이 넓죠? F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MA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대표 단위인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 요게 통으로 요 n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뒤에는 S와의 F 델타 T와의 관계로서 S 하나 지워지겠네. 그래서 두 번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이랑 같은 요 단위를 쓰는구나. 요거를 알게 됩니다. 물리에서는 얘들아 단위가 딱 봤을 때 어때요? 달라 보이지? 그러면 다르다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없거든. 다른 경우에는 지금처럼 곱하기, 오케이? 지금처럼 나누기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데 물리량을 이렇게 우리한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문제 접근하는지 이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절대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에다가 막 충격량을 더할 거야.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막 만들 거야. 요거 조금만 그래프 정리하고 가자. 그래프는요, 일단 어찌됐건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이러한 세 번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네 번째 이러한 상황이든 모두 다 충격량을 민넓이로 가질 거야.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냐? 작용한 모든 시간 동안 힘이 같다 이거야. 이거는 사실상 기계나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작용한 모든 시간 동안 힘이요
일정하게 증가한대. 이것도 사실 우리 인간이 하기는 어렵겠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 폭이 계속 유지되더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인간미 있게 시간이 변하는 동안, 힘을 작용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힘이 존재하는, 작용하는 게 사실 팩트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림, 이런 그림 전부 다 힘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T와 F의 요 지금 그래프를 몇 개로 막 그릴 거냐 이거야. 이러다 보면은 소통이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의 그래프는 우리가 요 개형으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걸로 앞으로 적용할 겁니다. 넓이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충격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각형의 요 넓이 말 그대로 구하면 되고 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 얘 넓이는요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음이 충격량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요거 별표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요거는요 모든 문제에서 시작이 될 건데 선생님이 수식을 정확하게 쓰고 접근하지 않으면 피드백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귀찮아 하는 거 알지만 계속해서 수식 쓰세요. 요거 밑에다가 해당하는 요소들의 수치 넣으세요.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킬 거야. 그래야 자신감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 첫 번째 들어가 보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렇게 나있죠? 일단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의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질량 안 바뀌어요. 뭐 깨졌잖아요. 요거 지금 선생님 부셔졌어요. 이런 거 안 돼. 속도가 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운동량은 아까 P는 mv라고 했잖아. 얘는 안 변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 받으면 요 속도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러한 운동량에 충격량을 가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는 원래 운동 상태 P1으로부터 P2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요 수식 선생님이 말했던 요거를 쓰고 피드백을 받을 건데요. P1에 해당하는 게 처음 운동량. 그래서 MV1. M1에 해당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했어요. 걔는요, 이렇게 써봤자 어차피 질량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MV1 이렇게 될 거고, 힘이 T 시간 동안 F만큼의 힘이 작용했대. F 델타 T. 그러면 요거는 I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P2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질량 때문이 아니라 질량 그대로 V2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P1 플러스 I에 해당하는 거 P2로 변하는 6월 지금 우리가 쓴 대로 MV1 플러스 F 델타 T MV2로 이렇게 쓴 거고 F 델타 T에 해당하는 거를 남기고 MV2 마이너스 V1으로 바로 묶은다. V2 V1 이렇게 되죠. 그러면 M 델타 V가 된다 라는 거고요. F 델타 T가 결과적으로는 I인데 얘는 그래서 뭐가 됐다? 델타 P가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정의가 됩니다. 충격량을 가했을 때 운동량이 속도의 변화로서 변했지?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아졌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요. 운동량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충격량이 한 번 더 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요. 운동량 이렇게로 많이 등장해.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 양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 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물론 문제마다 어떠한 수식이 더 빨리빨리 접근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은 있긴 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익힐 때는 반드시 요 수식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린다. 이렇게만 쓰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알아?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 또는 충격량을 가했더니 정지했다. 그럼 V2가 0이 되어서 요 항이 날아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몇 초 동안 얼마만큼의 힘을 몇 킬로 한테 그랬을 때 처음 속도 얼마니? 이런 식으로 초딩 문제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꼭 V2에 해당하는 게 0이 아니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10 또는 20 이런 식으로 수치를 그렇게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한 초딩 수학 문제로 바뀌는 산수야 산수.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을 요 수식은 안 쓰면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를 읽고 또 읽고 아까 질량 몇이었더라. 아까 처음 속도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최소한 3번 이상 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에 해당하는 거는 제발 수식 써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얘는요. 일단 힘이 작용하는 시간 길수록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이렇게 크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증가 이런 상황을 보면 대포의 포신 이거야 길수록 그리고 방망이를 앞으로 밀면서 follow through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면서 휘두른다. 혹시 야구용어로 번트 알아요? 번트를 하면은 아주 짧게 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은 힘 F는 동일하더라도 요 데타 T에 해당하는 힘을 작용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거 때문에 달라진다. 뭐가요? 충격량이요. 골프채 마찬가지요. 그리고 볼링도요. 같은 원리로서 이렇게 되고요. 총이나 대포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무시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빨대의 길이 이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길이가 이렇게 동일한 빨대인데 내가 이 빨대를 부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솜을 여기에서 놓고 시작했대. 불기 시작한 그 순간에 힘은 같고 요 거리가 힘을 받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누가 더 커진다? 예, 첫 번째 상황이요. 아이가 증가하는. 두 번째 상황은 아이가 크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보시면 되고요. 뉴턴 운동 법칙으로 해석하는 운동량과 충격량, 충격량과 운동량 이렇게 나있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네랑 얘네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볼까? 아까 정리했던 같은 수식의 의미입니다. 가스도 법칙, 뉴턴제 2법칙 이렇게 나있죠. 그랬을 때 알짜임이 작용할 때라는 대전제다. 이게 관성 법칙이랑 달랐지? 이런 것들 계속 상기시키고 F는 MA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F는 MA에서 A가 뭐였더라? 데타 T분의 데타 V.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익숙한 꼴로 넘겨주는 거지. 데타 T 넘깁니다. F 데타 T는요. M 데타 V. 그래서 뭐가 된다? I는 데타 P다. 운동량.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의 법칙, 즉 뉴턴 운동 법칙들과 왜 같이 함께 배우는지 이해가 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나오는 요 작용, 반작용, 뉴턴제의 3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충돌을 한다면 요거 전제야. 접촉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서로 주고받은 힘 요거는요.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여기 있네요. B가 A의 가한 힘과 A가 B의 가한 힘은요.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두 번째가 충돌하는
동안 그래서 주고받은 뭐가 같으냐? 충격량이 같아진다 이거야. 갑자기요? 아니 얘들이 접촉을 했는데 한 명은 3초, 한 명은 10초 이럴 순 없죠. 그래서 접촉 시간이 같다 이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예시로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충돌 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선생님 간단하게 FA, FB 이렇게 쓸게. 같아. 근데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잖아요. 네, 맞는데 크기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절대값이다.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왜 어떠한 이유로서 이렇게 같으냐?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오케이? 충돌 시간은요. TA, TB가 같아. 왜? 접촉한 시간이니까요. 그쵸? 접촉 시간. 충격량의 크기는요. IA와 IB가 같아. 왜? I를 어떻게 구해? F랑 T. 근데 걔네가 각각이 같잖아요. F 델타 T니까. 오케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요. 수식으로 써보면 그냥 P 아니라 델타 P예요. 델타 P A. 델타 P B. 같아요. 왜? I가 같았지? I가 델타 P니까. 됩니까?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 계속 갔다 왔으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 속도의 변화량은요 중요합니다. 오답률이 있어요. 얘는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델타 P에 해당하는 여기에 MA, 델타 VA 요게 숨어 있네. 델타 PB에 해당하는 여기에요. M, B, 델타 VB. 이게 같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냥 속도의 변화량인 델타 VA와 델타 VB가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돼. 뭐를 알아야 된다? 질량. 오케이? 따라서 질량이 작다면 속도 변화가 클 것이고 질량이 크다면 속도 변화가 작아서 그래서 같아지는 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나 조건에서 질량 요인을 찾아야 돼. 질량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질량에 해당하는 게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어떠한 예시를 많이 드냐면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애기가 같은 방향으로 선생님이랑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반대 같은 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충돌했어. 와장창. 그러면 나는 끄떡도 없는데 애기는 어떻게 된다? 슈앙 날아갈 수 있다고. 오케이?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말고요. 이런 상황이 왜 그럽니까? 질량이 매우 큰데 질량이 작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됐어? 나는 속도의 변화가 작아서 그래서 이 곱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부분도 차의 질량과 나의 질량을 생각해봐. 당연히 내가 날아가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질량 요인을 따져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많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자. 다음 충돌과 안전장치 이렇게 볼 건데요. 얘는 일단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는 걸 좀 듣고 기준을 잡고 들어갈 거거든. 요거는 이제 입장이 좀 달라졌어. 무슨 말인가? 여기 왼쪽에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충격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요거요. 객관식에서도 장난 많이 하고요. 서술형 쓸 때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 충격력 이렇게 나왔잖아.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내가 표현한 게 뭐냐면 충격량 I 얘는 공격수가 조정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I에 해당하는 건 F 델타 T로서 우리가 힘을 크게 하거나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I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배워왔죠. 오케이? 물론 감소하는 상황도 나옵니다만 공격수 입장에서는 I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거야. 뭐 사람한테 우리가 대상한테 공격을 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데 충격력은 뭐냐면 동일한 수식이거든. 그런데 얘는요 수비수 입장이야. 그러니까 충격량을 받아내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입장에 의한 수식의 변화가 F는으로 바뀝니다. F는 데타 T분의 I인 거야. 그런데 요 I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가요? 일정한 상태로 공격수가 이미 전달해 준 거야. 그러면 내가 덜 아프고자 F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뭐냐? 시간을 늘리는 것 뿐이야. 그러면 나는 덜 아프겠지. 안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 여기 시간도 늘리고 여기 시간도 늘리고 시간은 무조건 늘리면 다 되는구나. 요렇게 이 시간이 저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문제 풀면은 문제 자체가 공격에 대한 걸 묻는 건지 수비에 대한 걸 묻는 건지 이런 기준이 안 잡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의역했어요. 어떻게 의역을 했느냐?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꼭 써놔.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시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요거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충격량에 해당하는 거는 공격수 I의 더 포커스, 그리고 충격력에 해당하는 거는 F 수비수. 요 안전하고자 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은 똑같잖아요. 맞는데 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의역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그랬을 때 나눴을 때요 평균값입니다. 우리가 그래프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로 이렇게 대표하는 그림으로 봤잖아. 요 최대값이 아니다 이거야. 오케이? 이것도 최대값이다. 이런 거 장난 많이 칩니다. 힘이요. 시작부터 힘이 작용한 모든 시간까지 균일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으로 볼 거다. 그래서 충격력 이렇게를 더 좋아하고 자주 쓰시기도 하는데 평균 힘 이렇게도 많이 표기돼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알고 계시고 충격량 이렇게 나왔을 때 F 델타 T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쓰고 정리를 해볼까요? F는요, 선생님 방금 쓴 대로 델타 T분의 I인데 I가 뭐였더라?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좀 더 속도의 변화량까지 보이게 써보면 N분의가 아니라 M 곱하기 델타 V. 그쵸?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얼마든지 수식을 더더더더 늘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의미는 한 개다. P1에 충격량을 더해서 P2를 만드는 요 상황. 오케이? 그러면 시간님 그래프에서 충격력 평균입니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할 때, 일정하지 않을 때, 변할 때 모두 다 아랫부분의 넓이, 밑넓이가요. 충격량이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공격수가 건네온 값이고 내가 수비수가 조절할 순 없다. 됐습니까?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랬더니 평균 힘이자 충격력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절대로 최대값, 최대 힘 아닙니다. 오케이?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충격량이 같을 때 수비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어찌할 바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요 뜻이에요. 충돌한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은 커진다.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F는으로 수식 써놓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되는데 얘는 일정한 요 상황에서 시간이 짧대. 그러면은 더 아프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평균적으로 힘을 더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충돌 시간이 길면요. 충격력은 작아진대요.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는 이게 어차피 평균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정하지 않을 때는요. 요 평균 여기 값이다. 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다? 짧다. 길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뭐 지푸라기가 놓여있는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시로 이렇게 된 거야. 차가 멈춰서기 위한 요 제동거리. 요거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선생님 뭐라고 의역했었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는 다르다 이거야. 실제 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얘는 진짜 1초 만에 바로 멈춰버렸어. 근데 얘는 1초 플러스 0.01초라도 길 거 아니야. 지푸라기에서 조금 더 밀려갈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요 델타 t의 의미가 좀 더 추가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칠 걸 안 다칠 수 있고 차 입장에서는 폐차시킬 걸 앞에 범퍼만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전해진다라는 거거든. 그것의 대표 예시 요 달걀에 대한 요 얘기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옵니다. 우선은 달걀 얘기 들어가 볼까? 물체가 받는 충격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량은 어쩔 수 없다. 충격량이 같더라도 항상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충격량이 같음을 요 A와 B의 상황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줄 거냐면요. 달걀 낙하시키는 요 높이랑 여기 지표면 여기까지의 요 같은 높이임을 주는 거야. 높이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죠? 그랬을 때 얘 자유낙하하는 거거든? 우리가 중력을 안다는 전제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얘는요. 처음에 해당하는 V0 또는 V0로 하죠. 걔가 0인 거야. 그래서 P1에 해당하는 게 MV1이요. 둘 다 A도 B도 둘 다 빵, 빵 이렇게 시작해. 그런데 매 순간 낙하하면서 뭐가 달라진다? V. 질량 그대로지? V는 어떻게 구합니까? V는 GT. 그래서 여기 도달할 때까지의 여기까지의 P2가 또 같아. P2는 MV2. 그때 V2가 GT로서 같다. 그래서 대전제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오케이? 같은 높이가 아니라 하나의 달걀이 높았다면 얘들아 여기에서 V값이 달라져. V값이 얘가 V2 값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시작 P1과 지금 P2가 동일한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는 같은 상황. 오케이? 그러면 뭐가 같은 거냐? 델타 P. 그게 뭐지? I. 충격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단한 바다 A, 푹신한 방석 이 상황을 낙한 그 지면의 상황을 안 줘도 우리는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낸다? 시간이 짧으네. 시간이 기네.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요 시간을 집중해. V는 GT라고 하는 요 T. 낙하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이거 동일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석이 슉 꺼지는 요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는 요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의역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다 라고 하는 SA와 SB가 같다. 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라서요. 오케이? 힘, 충격력을 받는 시간 그래프에서 나와 있네요. TA는 짧고 TB가 깁니다. 그래서 TA보다 TB. 오케이? 충격력, 평균 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뭐다? 말 그대로 평균, A의 평균 여기. 반띵, B의 평균 여기. 반띵, 그래서 A가 더 크네요. 더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깨졌지. 오케이? 그래서 FA가 시간이 짧아서 충격력 평균 힘이 크다. FB가 시간이 길어서 짧다. 작다. 힘은 작다. 오케이?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대표 예시로 정말 많이 문제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안전하고 싶은 수비수의 입장이 반영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들아 문제 나오면 특히나 델타 T의 요 의미를 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요거의 입장 차이 잘 기준 잡고 문제 적용하세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추경량은 일정한 걸 줄 겁니다. 왜? 이거는 공격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아내야 해. 그래서 수비수의 입장.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인다. 충돌 시간 길게 한다. 이걸 가지고 공격수가 I를 증가시키는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보호 장비들이요. 이렇게 충격력을 F 평균임을 줄여줄 거야. 오케이? 우리가 택배 주문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기사님들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떨어뜨릴 수 있지. 그러면 이미 이 유리컵이나 그릇들은 낙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뭐는 결정됐다? I. 얘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런데 이 주변에 공기가 그나마 잘 빵빵하게 충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포장이 잘 되어 있다면 떨어진 바닥으로부터 슉 꺼지는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지지 않고 그냥 떨어졌음에도 우리가 온전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범퍼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어백 대표 예시로 많이 나오고요. 고무줄에 해당하는 번지점프 상황, 착지 시 무릎을 구부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예시로 더 다양하게 나올 건데 모서리 방지라든지 안전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에어백이랑 안전띠 좀 같이 설명할게. 에어백 얘는 일단 충돌해야 돼.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 그랬을 때 시간을 늘려서 덜 아프게 이렇게 하는 상황. 그런데 안전띠는요. 충격력을 동일한 원리로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못한다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관성 별표. 관성에 의한 우리가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정지할 때 내 몸이 관성에 의해서 쏠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1차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 다르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문제집들에서요. 요 관성만으로 안전띠, 안전벨트를 빼버리는 학교들이 꽤 많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역할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 역할보다 관성에 의한 이러한 방지 역할을 더 크게 한다. 이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꼭 학교마다 체크합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따라서 요거는 서답형이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조심해야 돼. 요거를 우선적으로 썼다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잘 적용하면서 물리 파트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특히나 그래프, XY축 잘 봅니다. 네, 고생했어요.